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장의 반등을 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이 예고되기는 했었지만 역시나 국장은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하게 봐야 할 투자 뉴스와 자료들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재활입니다.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의료 로봇 얘기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1나일일리의 굿 파트너사들 외신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BN 골드 매니저들을 만날 수 있는 네이버 밴드가 미국 시장에서도 통하나 봅니다. 네이버의 플랫폼 밴드 얘기까지 기사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은 PNX 로보틱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터닝밸류 리서치라는 독립 리서치에서 리포트가 오늘 일자로 나왔는데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PNX 로보틱스는 의료 로봇 분야, 특히 보행 재활 로봇이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유일한 보행 재활 로봇 업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11년 자체 개발한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을 상용화한 이후 꾸준하게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리포트에서는 PNX 로보틱스의 핵심 경쟁이자 주력 제품으로 워크봇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보행 재활 로봇 시장에서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이 세 가지 관절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 시스템은 워크봇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절의 움직임을 인간의 정상적인 걸음 동작과 유사하게 구현을 하고 뇌졸중, 촉수 손상, 파킨슨병 등으로 보행 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 개인별로 최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국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봇은 단순한 기계 장치를 넘어서 데이터 분석, AI, 사물 인터넷 시스템 등을 적용해서 그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보행 훈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재활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워크봇은 현재 2014년 스페인으로 첫 수출을 한 이후 22개국 27개 사업 파트너를 확보한 상황이고 1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출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2022년에 77.7%였던 수출 비중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90%까지 증가를 하면서 글로벌 재활 로봇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3분기 누적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증가하면서 55억 원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70억 증가한 6억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실적 개선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현재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행 치료용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등을 생산하는 엔젤 로보틱스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로봇 업종 평균 PER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리포트 덕분이었을까요? 오늘 주가 보시는 것처럼 장중 내내 두 자릿수의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무려 24% 넘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소 좀 어수선하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또 상당히 꿋꿋하게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지난 금요일부터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2거래일 연속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고 성장하는 의료 로봇 시장에서 PNX 로보틱스가 과연 매력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재평가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K바이오 기업도가 많은 걸 하고 있는 1나일일리 얘기입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1나일일리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시총 1조 달러가 가지는 의미가 어느 정도냐?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테크 기업들만이 누려왔었던 영역에 제약사가 진입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지금 시총 1조 달러 기업으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GLP-1 계열의 비만 및 당뇨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와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가 폭발적인 수요를 견인했고 이 약물의 성공은 단순히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서 GLP-1이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에 심어줬습니다. 결국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며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일라이릴리의 전략 맵입니다. 외신 기사에 첨부가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쭉 보시면요. GLP-1을 기반으로 RNA 그리고 혈관 내 장벽 등등 지금 10개 카테고리가 있고 이 분야에서 각 기업들과 인수, 투자,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강하나 전 애널의 코멘트를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라이릴리 포트폴리오에서 알지노믹스, 올릭스, 에이비엘 바이오 이렇게 세 개가 눈에 띈다라는 코멘트를 달아놨는데요. 먼저 에이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확히 보시면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여기에 이 혈관 내 장벽이라는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게 정확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NA 테라퓨틱스 앤 에디팅인데요.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각각 알지노믹스와 올릭스가 있습니다. RNA 치료제 및 편집 분야에서 올릭스와 알지노믹스 두 기업이 일라이릴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올릭스는 올해 5월에 약 1조 8천억 원 규모 올해 2월에 약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서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일라이릴리에 제공을 하게 됐고요. 알지노믹스는 올해 5월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RNA 편집 플랫폼을 공동 연구한다라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라이릴리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혈내 장벽 그리고 RNA 편집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플랫폼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일라이릴리의 전략 맵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파급력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비엘 바이오와 올릭스가 상장되어 있으니까 두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 분위기가 좋지 못하는데 거기는 이제 펩트론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비엘 바이오가 2%대 그리고 올릭스가 3%대 주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었던 알지노믹스는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공모주 청약 일정이 바로 다음 달인 12월 9일과 10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12월 말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네이버 밴드 얘기인데요. 네이버의 그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밴드가 미국 시장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 플랫폼의 글로벌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네이버 밴드는 특히 북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710만 명을 돌파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북미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을까요? 초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그룹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업무 그룹, 대학생 모임, 종교 커뮤니티 등 성인 중심의 사용자층으로 외연을 성공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끈 핵심 전략이 바로 그룹 관리 도구라고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동아리, 스포츠팀, 청소년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이 됐지만 그 그룹을 경험한 사용자들이 대학교, 직장, 종교단체 등 새로운 환경에서 이 밴드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가 각각 이제 파편화되어 있어서 강점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각각 사용해야 되는데 밴드는 공지나 일정, 출석 체크, 파일, 사진 정송 등 핵심 기술을 모두 단일 앱에서 지원한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는 최근에 글로벌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규모 UX, UI 개편을 단행했는데 실제 리뉴얼 이후로 미국 앱스토어에서 긍정적인 리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플랫폼의 한계가 세계로 못 나간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네이버밴드가 제대로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도 그렇고 국내 플랫폼들이 글로벌 확장성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왔었는데 네이버 밴드가 이런 인식을 뒤집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이 또 다른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나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있죠. 두나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26일에 이사회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두 기업의 전격적인 합병으로 기업 가치 20조 원에 달하는 메가 핀테크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 재료는 주가에 다 녹아져 왔었기 때문에 오늘 크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2% 넘게 올랐었다가 현재는 0.76%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반등이 지금 코스피 쪽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반등이 좀 안 나와주고 있죠. 나스닥 시장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나스닥 반등이 나왔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던 건데 금요일 저녁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이후에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 연준 내에서 3인자이고 실질적인 2인자로 좀 평가받고 있어서 이분의 말 한마디가 결국 금리 인하로 가 있구나라는 게 높아졌던 건데 사실 이분이 금리 인하를 철회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왔던 건데 그동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빠졌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어떤 새로운 경제 지표, 이 미국 정부가 셧다운 기간 동안에 그런 경제 지표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했던 건데 그동안은 연준 위원들이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의 실질적인 2인자가 금리 인하 전망을 좀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70% 올랐던 거고요. 아마 이번 주는 이제 내일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있고 또 개인 소비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한번 12월 금리 인하 경로가 확인된다면은 아마 또 시장은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이 또 우리 금요일까지 계속 급락이 나오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요인이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미국 시장의 기술주를 담보로 비트코인을 샀던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버리니까는 기술주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술주를 매도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에 의해서 기술주가 마진콜 나왔던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없어졌고 가장 중요한 이 AI 수요에 대해서 지금 알파벳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벳에서 11월 6일 날 전사 회의한 그런 내용이 오게됐는데 지금 AI 컴퓨터를 6개월마다 2배로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6개월마다 캐파를 2배 늘려야 되고 4년에서 5년 뒤에는 1000배 약대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좀 과장돼서 이야기를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알파벳에서 이야기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실질적으로 AI 수요는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구글의 올해 자본 지출이 원화로 130조 원 되고 내년도에 더 크게 증가한다고 하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다 합쳐서 올해만 540조 이상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 어떤 수익화 논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AI를 위해서 이 버블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오늘 밤 나스닥부터 저는 시장 반등을 보고 있는데 이 주인공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우리가 매수해야겠지만은 이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또 소부장 쪽에서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
현재가 41,800원인데요. TFE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반도체를 테스트할 때, 소켓이라든가 이 버닝 보드를 쓰게 되는데, 이런 반도체 테스트를 검증하는 소켓과 버닝 보드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게 TFE입니다.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리노버, IS도 있는 건데요. 또 중소형주 중에서는 TFE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테스트 소켓에 들어가는 핵심 그 부품을 생산하는 건데, 지금 이 AI 반도체로 넘어갈수록 수공정 쪽에서의 이제 이 어떤 공정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칩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 테스트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소켓을 TFE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연도 매출을 봤더니 디램량의 매출 비중이 4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머양 디자인5의 소켓 물량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래그십 AP에 들어가는 이 소켓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메모리부터 이 비메모리까지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적을 지키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도 2월, 그러니까 26년도 2월에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은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럼 사실 이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생산까지 2배가 늘어난다면은 그냥 어떤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까지 크게 같이 증가하는 그런 게 TFE라서 TFE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이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포토 수익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빠르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D&D 파마텍은 이제 다음 주 12월 3일 날 노보노스크가 치매 치료제 임상 3장 결과를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또 수혜주가 D&D 파마텍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D&D 파마텍뿐만이 아니라 이 GLP-1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등에서 많은 비만 치료제 기업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제가 지난주에 바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바로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삼성전자나 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인데, 좀 자세한 얘기는 오늘 장 끝나고 무료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 끝나고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반도체하고 이 비만 치료제 또 바이오, 그다음에 지금 페트론이 급락 나오고 있는 건데 페트론이 빠지는 이유하고 이 문제점 좀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